자, 안녕하세요. 퇴사지망생입니다. 직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메타버스 관련주들의 흐름이 지금 바로바로 나와가지고, 지금 어떻게 흐름이 나왔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고, 오늘 영상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일단, 자이언트 스텝은, 오늘도,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엄청난 저력을 뽐내고 있습니다. 현재 윗꼬리를 달고 있어서 이후에는 좀 조정을 보일 수도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도 거의 20% 넘는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어마무시한 힘을 보여줬었어요. 자, 그 다음 알체라. 네이버와 참 유서가 깊은 종목이죠. 알체라. 오늘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갱신을 한 모습입니다. 오늘 알체라는 메타버스 관련주 대장으로 등극했고요. 수급의 힘이 매우 좋습니다. 오늘 거래대금이 6,700억으로 어마어마한 돈이 몰렸던 종목입니다. 자, 다음으로 일단 선익 시스템부터 볼게요. 영원한 메타버스 관련 대장. 선익 시스템도 좀 상승에 대한 피로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역사적 신고가, 역사적은 아닌가? 하여튼 52주 신고가 다시 한번 갱신을 하고 지금 윗꼬리 길게 달고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지금 메타버스 관련주가 최근에 너무 핫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조정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M게임은 조금 정고점 돌파를 못해서 아쉽긴 한데 현재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고 이 구간을 어느 정도 횡보하다가 박스권 만들어주고 다시 한번 돌파 흐름을 기대해 볼만 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직 스튜디오 정말 잘 갔죠? 오늘도 정말 잘 갔습니다. 근데 위직 스튜디오보다 제가 덱스터를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덱스터 역시 전고점 갱신하면서 52주 신고가 갱신을 한 모습이에요. 약 22% 상승을 하고 지금도 수급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제가 보고 있는 그 앞으로의 행보는 더 높이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래대금이 역대급 거래대금 지금 2,300억 원이나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조정을 보이고 눌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한번 이렇게 집중을 받았고 시장이 집중을 받은 만큼 탑픽 종목으로도 거듭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메타버스 관련 영상을 조금만 더 일찍 남겨드렸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도 있는데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생각되니까 오늘처럼 급등할 때보다는 잠시 쉬어가는 자리를 공략해서 매매를 해볼 생각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하반기 IPO 대여로 칭송받는 카카오뱅크 상장에 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카카오뱅크가 제가 이제 좀 검색을 하고 많이 좀 서치를 해봤는데 거품이다, 아니다, 아직도 저평가다, 뭐 이런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품인지 저평가인지는 뭐 맞출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걸 맞추려고 든다면 머리가 너무 아플 것 같고 증권가에서도 의견이 많이 갈리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거는 패를 까봐야 알 수 있는 거라 뭐 카카오뱅크 가치가 어떠니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기보다는 카카오뱅크가 상장함으로써 어떤 것들을 지켜보면서 매매해야 되는지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현재 언론에서 시장에서 어떻게 얘기가 오고 가는지 분위기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수요 예측을 앞둔 기업 공개 대여 카카오뱅크가 거품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런 기사인데, 자, 기사 제목을 보통 거품, 흥행, 요 가지 두 가지 단어가 같이 등장합니다. 기자들도 모르고 요거는 정말 거품인지 흥행 뭐 대박이 될지 이거는 정말 모르기 때문에 두 가지 단어를 다 쓰고 있어요. 일단 오늘, 내일 국내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 예측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26일, 27일 일반 청약을 받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이제 청약이 비로소 시작이 되고 8월 5일 상장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으면 이때 상장을 할 것 같아요. 자,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자세히 나와 있는 기사를 참고를 하면 카카오뱅크 희망 공모가는 33,000원에서 39,000원, 공모 예정 금액은 2조 뭐 1,500억에서 5,500억까지 이렇게 나와 있고
카카오뱅크 예상 시가총액 4대 금융지주 중에 하나인 하나금융지주와 우리금융지주보다 높은 15조에서 18조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말이 참 많은데 하나금융지주만 이렇게 살펴볼게요. 하나금융지주가 하나은행만 하나가 속해 있는 게 아니고 최근에 외환은행도 이제 같이 합병을 했었고, 그 전에 뭐 충청은행 뭐 이런 여러 은행들이 다 같이 모여 있는 게 하나금융지주입니다. 뭐 지금은 하나로 통합이 되긴 했는데 잘 나가던 은행들이 다 모여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장에 나온, 이제 막 시장 진출을 한 카카오뱅크가 은행 하나가 이런 다른 은행들이 모여 있는 이 지주사보다 시가총액이 높다라고 하니까 이게 참 말이 많습니다. 현재 뭐 카카오뱅크를 플랫폼으로 봐야 되냐, 아니면 순수하게 은행으로 봐야 되냐, 이런 얘기가 참 많은데 조금만 더 살펴볼게요. 인터넷 전문 은행은 금융과 정보통신 기술 융합, 전자금융 거래 방식으로 영위하는 점에서 전통적인 금융사와 차이가 있다. 자,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고 말을 해요. 말을 하고, 요거는 좀 왜 논란이 되냐면, 카카오뱅크가 다른 4대 금융지주와 비교해서 지금 시가총액이 된 게 아니고, 비교 대상이 미국, 브라질, 러시아 핀테크 기업들과 비교 대상 기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은행법을 기반으로 한 은행업에 어느 정도 좀 초점을 맞춰진 회사인데, 왜 핀테크 기업들과 비교를 하냐, 지금 이런 얘기가 오고 가고 있거든요. 여기도 은행법의 규제를 받는 은행인데 기존 은행과 수익구조가 크게 다르지 않다, 국내 은행들이랑 비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좀 생각해보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뭐 청약 중복. 자, 이제부터는 청약 가능 증권사에서 중복 청약이 안 됩니다. 이 네 증권, KB증권, 하나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 현대차증권이 이번 카카오뱅크 청약 가능 증권사로 선정이 돼 있는데, 이 네 곳 중에서 한 곳에서만 청약이 된다, 이런 소식이고. 자, 아까 시가총액이 좀 얘기가 말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시가총액에 관해서 정말 말이 많습니다. 자, 증권가에서 기업 가치에 대한 의견이 나뉘어지고 있다. 메리츠증권은 15조, SK증권은 이보다 높은 31조 원을 예상했다. 뭐 증권가 애널리스트 분들은 뭐 공부를 많이 하시고 어느 정도 리서치도 딥하게 하셨을 텐데, 조사 결과 이렇게 2배가 넘는 시가총액이 예상치가 됐습니다. 일단 지금은 15조에서 18조로 좀 일단락 돼가지고 이 사이에서 어느 정도 선정이 되지 않을까,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 SK증권은 결국에는 뭐 어찌됐든 31조 원을 예상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왜 이렇게 봤는지 제가 또 다른 기사 중에 좀 이렇게 왜 좀 좋은 점을 좀 잘 정리해 놓은 기사를 봐서 이것도 같이 좀 지켜볼게요. 두 증권사 리포트로 본 카카오뱅크 수합 분석. 인터넷 은행의 롤모델, 은행 시총 1위를 노린다. 아니다. 요거는 뭐 플랫폼이기 전에 결국 은행에 불과하다. 요런 두 개의 모멘텀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강점으로 보면 19년도 1분기 흑자 전환을 하고 지금 파죽 지세로 올라가고 있다. 올해 1분기만 하더라도 영업이익이 540억, 당기순이익이 467억 원이나 올렸다. 2020년부터 엄청나게 큰 성장을 이뤄냈는데 그 성장세가 올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카카오라는 플랫폼, 뭐 카카오톡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카카오톡 이용 안 하는 분 찾기가 힘들 텐데 국내 활용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사용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이 플랫폼을 이용한다면 수많은 고객들을 공유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카카오
자회사이기 때문에 뭐 그런 말들이 있고, 뭐 판관비도 뭐 인건비를 절감하고 있다. 결국에는 인건비가 절감은 인프라 투자로 이어진다 라고 이렇게 좀 그래프가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납입 자본금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좋은 말들이 정말 많죠. 또한 자산 규모도 늘어날 뿐더러 뭐 상장 후 주가 추이, 뭐 요거는 좀 패스하고, 제가 좀 유심히 본 게 뭐냐면, 장기적 관점에서 카카오뱅크의 미래를 결정짓는 건 주택담보대출 시장이다. 왜? 한국 가계대출 시장에서 담보대출은 주택담보 위주이기 때문이다 라고 돼 있습니다. 실제로 뭐 돈을 빌릴 때 집 때문에 돈 빌리는 일이 제일 많죠. 근데 지금은 신용대출에만 매달려 있는데 성장의 한계가 있다. 하지만 나중에 비대면 채널을 통해서 마음만 먹으면 모바일 주택담보대출도 가능하게 될 테니 이 한계점도 뛰어넘을 것이다 라고 정말 좋은 말들을 많이 좀 적어 놨습니다. 여기 이 기사에. 자, 그러면 카카오뱅크 이렇게 좀 간단하게 좀 살펴봤는데, 지금 카카오뱅크 관련주들을 잡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이게 관건인 것 같아요. 궁금하실 수도 있고, 그런데 저는 절대 잡지 않을 겁니다. 왜? 카카오뱅크가 대박이라고 할지라도 보통 IPO가 상장하고 나면 관련주들의 재료와 모멘텀이 없어져서 좀 많이 낙폭을 키우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관련주로 엮여있는 한국금융지주, 뭐 한국금융지주 우, 예스24, 한세 예스24 홀딩스,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대부분 좀 지분 구조로 엮여 있어요. 만약에 지분을 보고 투자할 거면 저라면 카카오를 볼 것 같고, 이 종목들은 이미 좀 한 차례 큰 시세가 나온 걸로 봐서 어느 정도 주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무거운 한국금융지주도 갑자기 급등한 건 카카오뱅크 상장에 대한 재료로 인해서 간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카카오뱅크 관련주들 다 낙폭을 키우면 도대체 뭘 매매를 해야 될까요? 저는 오히려 카카오뱅크 때문에 다른 은행주들이 재평가 받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요즘 은행주들의 좀 조정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DB금융지주, 뭐 우리금융지주, 기업은행 뭐 보면 대부분 기간 조정을 보이고 있어요. 대부분의 조정이 크게 들어갔냐 적게 들어갔냐 그 차이지, 대부분 조정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은행주를 왜 봐야 되냐 라고 좀 의문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 텐데, 아직도 잊지 못해요. 3월 11일이 언제냐면 쿠팡이 뉴욕 증시에 상장된 좀 역사적인 날입니다. 자, 그날 쿠팡이 뉴욕 증시에 상장되면서 쿠팡 관련주들은 그 이후에 쿠팡 관련주들 뭐 대표적으로 차트를 한번 찾아볼게요. 동방. 자, 동방 3월 11일에 상장이 됐는데 이때 마지막으로 불꽃을 위아래로 강하게 태우고 그 다음에 재료 소멸로 낙폭을 이어갔습니다. 지금 바닥을 다지고 또 뭐 반등을 하니 많이 이러고 있는데, 결국에는 그 전에 상승했던 폭까지 올라오기는 좀 쉽지 않아 보여요. 근데 쿠팡 관련주 중에 동방은 이렇게 낙폭을 키웠지만 반대로 같은 IT 기업 카카오와 네이버가 부각을 받았습니다. 자, 이 기사를 띄워드릴게요. 쿠팡이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에 직상장하면서 기업 가치가 80조 원으로 평가받자 네이버 쇼핑 부분이
재평가를 받았다. 네이버만 받았냐? 제가 또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3월 11일. 3월 11일. 자, 이날입니다. 이날 네이버인데, 이 네이버 이제 차트인데 3월 11일 날 쿠팡이 상장하고 나서 오히려 반등을 했다. 그 다음에 낙폭을 좀 키우긴 했지만 어찌됐든 요 며칠 오히려 쿠팡 관련주들이 떨어질 때 네이버는 반등을 했고, 이뿐만이 아니에요. 네이버가 가니까 카카오도 갔습니다. 3월 11일 이쯤 되겠네요. 자, 3월 11일 카카오는 오히려 반등하는 변곡점이 됐어요. 이때 3월 9일 저점을 찍고 3월 11일 부각 봤더니 점진적으로 저점을 높여가더니 갑자기 크게 뛰었죠. 여기서 물론 액면 분할이라는 자체적인 이슈도 있었지만 좀 어느 정도 추세를 바꾸는데 도움이 됐다. 그래서 저는 카카오뱅크가 지금 뭐 거품이다, 저평가다 말이 많습니다. 거품이다, 저평가다를 맞추는 거는 사실 정말 좀 공부를 많이 하시거나 종업 이쪽 분야 종사자가 아니고서는 좀 맞추기가 힘들 걸로 보여집니다. 리스크도 많고요. 관련주들보다는 카카오뱅크, 결국에는 카카오뱅크가 상장하면 은행들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시점으로 생각이 되고요. 저는 오히려 지금부터라도 은행주들 8월 5일날 상장이 되니까, 자, 며칠 안 남았어요. 자, 한 일주일하고 약 2주 정도 남았네요. 자, 2주 정도면 카카오뱅크가 계속해서 주목을 받기에는 좀 충분한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주목을 받을수록 저는 오히려 은행주들의 저점을 공략해서 좀 다른 사람들과 다른 투자 관점으로 매매를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